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문자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시사본부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변수로 떠올랐죠. 판사 사찰 문건,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양변의 이열지열 시간에 이 배경 또 향후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10시 반쯤에는 안건으로 상정이 됐다더라 라는 보도가 속보로 나왔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끝났는데 뭐 부결됐다 이렇게 속보가 좀 뜨기도 했었고 어떤 곳에서는 부결은 아니고 뭐 지켜보자는 움직임인 것 같다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부결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런 거죠. 합의문을 이제 발표하는 거는 통과가 안 됐다.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라는 성명서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부결됐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판사들께 처음에는 공식적으로는 2개의 안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안건으로 당일날 이제 9명 이상의 판사들이 이것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갑작스럽게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거였던 거고요.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 당일날 안건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승인이 된 게 오전에 나왔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표현을 굉장히 순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는 표현, 그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이게 어쨌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식. 근데 그것도 그러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문 자체를 발표를 못하는 그런 형태로 됐다는 거고요. 저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견이 그러니까 이게 됐다. 네,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못 된다라는 거죠. 입장들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 주체가 왜 이런 정보를 대검의 정보정책관실에서 모아 이거 잘못됐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의견들이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명백한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거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법관들 입장에서는 이걸 결론을 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이 고등검찰청이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검찰청이 배당이 돼서 검찰이 봐서 뭐 이거를 혹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 검찰이 수사하고 그 대상이 또 검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검찰이 재판으로 가져가면 어제 법관위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판을 배당받은 법원 입장에서는 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관 대표회에서 내려놓은 결론이 있는데 그 내가 독립해서 따로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 전체 회의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버리면 그 이후에 이게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올라와도 그때 재판관은 그 대표회의의 입장과 다를 수는 없다는 거죠. 원래는 달라도 상관없는, 법적으로는 달라도 상관없지만 그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공개되어 있는 문건 말고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수사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공개된 문건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 기자단에게 제공을 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발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수직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 가정입니다만 지금 뭐 다시 또 수사라고 지금 이제 지시가 수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상황은 이 재판할 때와 다른 상황이 지금과 막상 재판에 넘겨질 때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이미 결론이라는 게 나버리면 네.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걸 넘어서서 이제 법관들 판사들 입장에서는 워낙 정치적으로 지금 이게 입장에 따라서 강하게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신들이 의견을 표명을 하면 그게 이용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결론을 내버리면은 그게 좀 이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걱정을 했다. 뭐라고 말을 해도 알겠습니다. 양쪽에서 틀림없이 뭔가를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뭐 또 외부에서 비판적인 시각은 어떻게 그래도 판사가 자기 주관들 이렇게 뚜렷하게 못 내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어제 회의는 그래서 결국 뭐 여러 번 논의는 했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경론도 오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이렇게 경론이 오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깔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네.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네. 하고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해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 어제 윤 총장 쪽에서 네. 이 판사 문건 관련해서 우리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 자료 냈다면서요. 그건 뭐예요? 그건? 그거는 이제 미국 재판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맞아요. 미국에서는 판사들의 신상이라든가 정보와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자료들까지도 내놓고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검찰에서 수집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미국에서 이런 거 문제 안 되는데라고 네. 제시한 거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로 나와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 공식적인 자료가 근데 미국에서 누가 어떤 주체가 만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네. 미국에서 법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거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네. 결정적으로 미국의 법관은요. 글자 그대로 진짜 신성 불가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직업 법관이고요. 첫째. 네. 그리고 거기서는 판사를 하게 되면 판사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판사로서 끝까지 존중을 해주는 거죠. 종신제에 가까운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정치적으로 흔들다든가 검찰에서도 이 법관을 흔든다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적인 권한을 판사에게 주는데 대신 또 뭐가 있냐면 미국 판사는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죠. 그렇죠. 판사는 절대적으로 심판이죠. 신분을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심판 역할만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에 대해서 신상을 모으고 어쩌고 해도 그게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갱단 영화 보면 배심원 교체 막 이런 것도 하나 나오고 막 배심원 이러잖아요. 교체는 가능하지만 네. 판사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못하는 거고요. 굳이 거기서 그 배심원의 의견을 안 따르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검찰이 뭐 법원 판사를 수사한다는 것도 미국 법관의 구조에서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미국 법원은 또 우리 영화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변호사도 서서 돌아다니면서 막 배심원 달라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런 법정 중심주의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판사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또 형사재판주의는 특히 더더군다나 이제 증거재판주의로 철저히 가기 때문에 그리고 90% 이상의 사건들이 그 전에 검찰 내에서 결정이 됐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 제도 자체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윤 총장 쪽에서 그 내용을 내놓은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게 말끔하게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남론을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목요일입니다. 12월 10일 10시 30분에 윤 총장 관련된 징계위가 열린다고 어제 법무부가 발표를 했어요. 예.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번 판사 대표 회의에서 여론에는 이런저런 어떤 여론들이 이 영향을 있겠지만 그 자체는 저는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새롭게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지금 윤 총장의 부인 명의 휴대전화로 한동훈 검사장하고 지난 2월하고 4월 사이 한 200여 통 가까이 문자하고 전화가 주고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사실 기존에 안 알려져 있던 거죠. 그 이제 감찰위원회 지난번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만 이게 이제 비공개 자료로서 공개를 했다가 회수를 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알려진 건데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윤 총장 부인 명의라고는 하지만 윤 총장이 했을 가능성도 높고 윤 총장 부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사실 시대는 시점이 한참 채널A 관련해서 뭐 한동훈 검사장하고 뭐 유착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검언 유착 의혹이 그때 있었죠. 총장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200통이나 주고받았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공개된 거는 이게 불법 사찰과 관련된 문건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 온통 신경이 쓰여 있지만 실제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측에서는
감찰 기록 사본을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본이 다 오지 않았다라고 윤 총장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법무부에서는 이걸 다 미리 공개를 해서 다 주게 되면 이게 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걸 늦추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6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네. 혐의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많은 언론들은 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여기에만 집중을 했었고 이게 가장 크다고 했었죠. 네, 저도 가장 크다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새로운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료가 정보가 없으니까. 네, 정보가 없으니까. 어. 근데 지금 어제 딱 나온 것만 봐도 이런 게 있었어라는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공개된 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하루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변수가 또 있을까요? 징계위 관련해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윤 총장 측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연기 내지는 이렇게 뭔가 절차적 하자를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이 전부 다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과 결정적으로 징계위원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어떤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어떤 흠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들 얘기하는 게 현직 검사 두 사람이 지명이 되건 아니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신임으로서 당연직으로서 들어가더라도 기피 신청할 거다라는 얘기만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네. 기피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들이 다수결로 이걸 받아들이지 안 받을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이 그거를 설득하고 할 만한 게 뭐냐면 기피는 주관적으로 저 사람 그냥 예를 들어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곳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것 같아.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네. 그 기피는 이건 다른 법원의 예를 들자면 이건 재축사유이긴 합니다. 이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판사인데 폭행 사건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피해자고 피고인이 가해자예요. 이런 경우는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변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지금 공수처법 그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네. 내일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월 10일 날 윤 총장의 징계도 열리고 공수처법 처리가 같은 날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 끝나기 때문에 네. 뭐 혹시 모르죠. 3분의 2가 또 요구를 하면 필리버스터 자체도 끝낼 수 있지만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힘만으로 밀어붙인 건 아니다라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 절차 보장을 일종의 국회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10일 날 10시 30분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겠네요. 절차에는. 네. 징계위가 이게 바로 그날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거다.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유만 놓고 보면 예. 사유만 놓고 본다라면 6개를 꼼꼼하게 따져서 6개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네. 안에 또 이제 몇 가지씩 묶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꼼꼼하게 따진다라고 한다라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중에 결정적인 뭔가 한두 개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를 내리는 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걸 잡아서 징계를 끝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길어지는 걸로 너무 혼란을 오래 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 예. 이게 징계라는 게 형사 판단처럼 6개를 다 인정한 다음에 꼼꼼하게 따져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화투로 돌아오겠습니다.